Et 10-15 minutes plus tard, ça pète encore, ça fait pam, pam, de à la coupe, et de tweet, et puis du coup, ça a pété à l'extérieur, et ça vibre à l'intérieur, quoi. 이 IS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테러 집단이고 또 역사상 가장 부자인 테러 집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IS 어떤 집단인지 집중 해부하겠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IS가 언제부터 유래돼서 어떻게 그 형성된 집단인지부터 좀 설명을 처음부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언론에는 이제 지난해 6월 29일 국가를 선포한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선포한 이제 조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시는 1999년 이라크에서 시작됩니다. 이라크에서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이 조직이 우리 2004년에 김선일 씨를 살해한 조직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라크 알카에다라는 이제 조직으로 변모하고요. 이후에 이라크 내 이슬람 국가, 또 시리아 내전이 펼쳐지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그 영토 일부를 장악하면서 국가를 세울 때는 그냥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 이슬람권, 과거 이슬람 제국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칼리파 국가를 선언하고 이제 이슬람이 통치하는 새로운 21세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주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인데요. 현재 뭐 조직원 수가 뭐 적게는 한 2만에서 뭐 최대 한 20만 명까지 보는데요. 이제 우리 뭐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4만에서 5만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이제 병력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만에서 5만이 전투에 참여하는 병력이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까지 네, 이 정도 규모의 테러 그 조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 알카에다와 이제 좀 크게 다른 조직입니다. 네. 일단 규모 면에서 알카에다보다도 훨씬 많은 이제 대원수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지역별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를 세웠습니다마는 알제리, 리비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조직, 예. 또 IS 지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해외 지부까지 합치면 이제 20만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단순히 이제 우리가 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이 9.11 테러 이후에 국제사회의 이제 테러와의 전쟁으로 계속 은신하면서 동굴에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쫓기는 그런 테러 단체였다면은 네. IS라는 조직은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포하고 준국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도 다 있습니다. 시리아 담당 부통령, 또 이라크 담당 부통령이 있고 정부 부처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최고 지도자 알 바그다디 밑에 시리아 담당 부통령, 이라크 담당 부통령이 따로 있고. 네, 자, 그렇습니다. 지도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금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라크 시리아 중심입니다. 이 지역이 점령하고 있는 면적이 한반도의 3배, 네.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을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 정부 부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주의 조직 중에서 네. 국가를 선언한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언한 최초의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요, 세금을 거두고 있고 단순히 이렇게 뭐 국민들을 뭐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복지 혜택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고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회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예. 그러니까 준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니파 주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수니파들에게 나름대로 시아파 양국, 즉 시리아의 중앙정부 시아파 또 이라크의 시아파 중앙정부에 조금 차별화되는 어떤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적지 않은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국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까지 하고 그러려면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역사상 가장 부자 테러 집단이다. 어디서 돈이 어떻게 나오고 얼마 정도 갖고 있습니까? 뭐 연간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2조 알려지고, 원이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라크 북부나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자신들이 장악한 유전지대에서 이제 생산한 석유를 지금 밀매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질 납치해서 몸값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적을 파괴하면서 중요한 유물들은 자신들이 해외로 팔아서 이것을 또 현금화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저에 깔린 가장 중요한 재원은
이제 전 세계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IS가 뭐 거점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습니다만은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둬들이는 어떤 그 지원금. 이슬람에는 자기 수익의 2.5%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 과격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IS 같은 데도 송금을 하고 또 이 같은 자금을 모으는 기구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이슬람이 IS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과격주의죠. 뭐 여태까지 21세기 들어와서 예. 이제 이 서방과 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미국이 분열하면서 내전이 또 상당히 4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 같은 이제 서방에 좀 불만을 가진 세력들 또한 그 서방에 살거나 또 중동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국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회 불만 세력들, 외로운 늑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적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일부 국가에 이제 뭐 왕족들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IS가 이제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IS가 말도 안 되는 이 인질 참수 영상들을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뭐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이 같은 IS 테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1%의 이슬람 과격 세력들, 즉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6억인데요. 이 중에 1%면 1,600만 명이라는 거죠. 이들의 지지와 또 지원을 받고 IS가 현재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뭐 차마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요.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소개를 다시 좀. 뭐 지금 알카에다가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화형. 인지를 화형시키고 또 익사형을 시켰습니다. 이제 물에 익사를 시키는 것들. 산채로 또, 그냥 그렇죠. 물에 빠뜨리는 거군요. 그다음에 어린이 소녀들의 이제 성노예, 또 이 이제 다른 이제 이 뭐 종파나 또 소수 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알카에다가 그 전에 많이 하지는 않았던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끔찍한 테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는 알카에다와 달리 영토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전투 병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만 5만 뭐 맥시멈 6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한반도 3배 되는 지역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 아주 극단적인 공포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공포 통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또 이 배반이나 배신을 막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알-바그다디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1971년 그 바그다드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사마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바그다드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44살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젊은 뭐 지도자고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슬람 성직자가 되고요.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제 이라크의 한 작은 이슬람 사원에 이제 이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목회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라크 사태 이후 자신들의 이제 거점인 수니파, 이 사람은 이제 수니파고요. 이라크 인구의 약 한 20% 정도가 수니파인데 과거 이제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정권까지 이제 북쪽에 들어섰는데 수니파들은 이제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고 이들 이제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폭발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이슬람 모스크에서 어떤 이맘 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불만을 집중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결국 이제 2010년에 최고 지도자가 돼서 현재와 같은 이제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IS라는 조직은 이 성직자가 지금 주도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은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군 장성을 지냈던 군 최고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 이 지휘관으로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알-바그다디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공개 석상이 잘 안 나타나요. 여태까지 지금 지도자에 오른 뒤 단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알-바그다디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화면이 유일하게 단 한 번 공개 석상에 나타난 거고요. 지난해 6월 29일 이슬람 국가, 즉 칼리파 국가를 선언했을 때 그 장면 외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S가 유지되는 가장 큰 배경은 단순히 이 인물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
조직이 아니고 예. 이슬람 과격 세력 여기에 이제 이라크 전 사담 후세인을 추동하던 군부 세력이 결합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알바그다디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나름 국가 준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또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많은 테러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IS가 이렇게 괄목할 만큼 그 세력을 확장하고 거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니파 사담 후세인 산하에 있었던 그 장교들 군이 가세를 했던 게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또 있는가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투력의 일환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예. 더욱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IS라는 조직을 단순히 우리가 테러 단체,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국가를 선언했고요. 또 단순히 이제 뭐 테러 단체로서 국가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요.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라크 중앙 정부에 반하는 수니파 지역. 또 이 시리아 중앙 시아파 정부에 반하는 수니파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즉 이라크와 시리아에 반하는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반군의 성격으로서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21세기에 지금 아주 순수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른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전 세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하나의 집중적인 이제 이 관심을 받게 되죠. 왜요? 여태까지 카에다나 이런 세력들은 어떤 해방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IS라는 조직은 영토를 장악하고 여기가 해방구고 우리가 21세기에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이요 여기 와서 우리의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번성시키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것처럼 약 3만 명 정도의 이 청소년들이 IS에 가담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뭐 세계 대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한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많아야 전투 병력 5만 명이고. 네. 수입은 2조 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방 국가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프랑스가 공습을 시작했다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IS가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테러를 벌이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력 수가 5만, 6만이라고 하지만은요. 지금 이번 파리 테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게릴라식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S가 뭐 10,000명의 병력을 지금 파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예. 대여섯 명 보내서 뭐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게릴라식 이제 어떤 그 전투나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IS는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토와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카에다보다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려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오늘처럼 예컨대 그 적의 심장부를 IS 그렇죠. 심장부를 서방이 공습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뭐 앞으로 예컨대 지상군도 투입하고 그러면 또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IS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상군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IS는 단순히 테러 조직이 아니고 반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습으로만 뭐 지도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IS가 와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뭐 미군의 지상 병력이 가지 않더라도 쿠르드 반군이나 주변 국가의 아랍 지상군을 이제 뭐 양성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잘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IS 사태가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IS가 갑자기 커지게 된 것이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동부 지역이 소위 무주공산이 돼버린 상황에서 네. 여기를 장악한 것이 IS이기 때문에 예. 시리아 내전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도 뭐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지금 뭐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다국 조건을 주도해서 뭐 공습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어떤 외교적 공조 또 군사적 공조를 빨리 마련해서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서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지상 작전을 펼쳐야 예. IS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이 IS의 테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교수님께서 전망하셨는데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는 대비 체제가 되는지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민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